자, 오늘은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정제업체 쉐브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 3% 올랐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 이런 원유 회사가 3% 오른 건 선방한 거죠. 그래서 이 HSBC의 김 퓨스티어, 이 김시성이 우리만 있지 않나? 그죠? 약간 한국계 같은 느낌이에요. 이분이 쉐브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석유 부족 현상, 원유 부족 현상이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야. 그래서 유가는 회복돼. 그러니까 쉐보론 주가도 오를 거야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그동안 보유였거든요. 그냥 중립 의견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189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 한 20.5%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같은 날 모건 스탠리도 목표 주가를 192달러에서 198달러로 높였어요. 아마 이 유가 상승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쉐브론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1879년에 설립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정제 업체입니다. 약 14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세계 3위의 석유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그리고 미국의 엑손모빌에 이은 3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업스트림 부문과 다운스트림 부문인데 우리 석유 업체들 볼 때 석유화학 이런 업체들 볼 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업스트림은 이 원유를 탐사하고 어디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나 이렇게 탐사하고 발견되면 그걸 생산하고 여기까지가 사실 정확히는 업스트림인데 요 쉐브론은 매출 구조에 이 미들스트림은 없습니다. 근데 요 이렇게 생산한 거를 운송하고 저장하고 이게 약간 이제 미드스트림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걸 그냥 업스트림으로 같이 묶어서 네, 업스트림 사업 부문은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이게 전체 매출에서 약 27%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잘 생산해서 운송해온 것을 정제해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고 화학 제품으로 이걸 이제 가공한 다음에 판매하는 요게 다운스트림인데 요게 전체 매출에서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요런 기업 원유 기업들은 사실은 좀 심플해요. 사업 구조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나온 주요 뉴스 하나가 있었죠. 지역의 석유가스 업체 PDC 에너지를 총 76억 달러에 이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게 실제 인수가액으로 나온 것은 63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8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여기에다가 요 PDC 에너지가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총 76억 달러에 인수한 거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브론에서는 연말까지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계획은 밝히고는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수 효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브렌트유가 약 70달러 정도라고 감안을 했을 때 현재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감안했을 때 연간 1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추가될 것이고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만 약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발표됐을 때 주가는 오히려 좀 밀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요즘 M&A 하려면 이 반독점 당국에서 그것도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의문도 있고 이날 PDC 에너지 주가는 많이 올랐었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현재 주가 대비 한 1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PDC 에너지 인수가가 이 PDC 에너지도 상장사인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근데 이 PDC 에너지에 대해서 월가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인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PDC 에너지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인수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그런 또 월가의 분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최근 이슈라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앞으로 진행도는 좀 봐야 할 뭐 그런 이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전망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 내용은 이 유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오른쪽에 이거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쉐브론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를 브렌트유 차트로 할 걸 했는데 유가들 흐름은 다 비슷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추세만 그냥 참 저 날려도 될 것 같아요. 저 날려버리세요. 네. 그치. 그래서 요 유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유가가 최근에 계속 하향 추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며칠 전에 5월 월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매 월별로 이 보고서를 좀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수요가 상당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유가는 오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일평균 석유 수요가 약 1억 200만 배럴에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하루 수요가 석유 수요가 약 1억 배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1억 배럴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1억 200만 배럴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비해서 약 220만 배럴의 수요가 늘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플러스 20만 배럴 증가분을 더 상향 조정을 한 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 근거로 뭘 제시를 했냐면 중국의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월 기준 석유 소비가 일평균 1,600만 배럴로 이게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들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하지만 이 중국의 수요 이게 오히려 좀 유가를 좀 끌어올릴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수요 증가분의 60%를 중국에서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전망을 해놨는데요. 요게 또 우리 보고서 HSBC 보고서에도 요 내용이 좀 반영이 돼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이 리포트는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죠. 앞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유가 회복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다가 쉐브론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매우 강력한데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주주들에게는 반가운 얘기겠죠. 자, 그 내용 먼저 보자면 쉐브론은 유가에 매우 민감도가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유가가 내리면 주가도 내리고 유가가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가가 오를 전망이다라는 거 앞서서 이제 그 전망치 보셨고요. 그래서 쉐브론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 보고서에는 10%라고 했는데 오늘 주가가 한 3%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7%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 주가가 7% 하락했는데 이거는 유가 하락 때문이다. 같이 간다라는 건데 실제로 WTI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석유 공급 부족으로 유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 이게 그냥 가장 핵심으로 첫 번째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은 면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일단 쉐브론은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실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3.6%에 달합니다. 그런데 쉐브론이 배당금을 인상을 하죠. 얘들은 거의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예상이 약 1.8 정도가 좀 높게는 1.9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주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배당금도 상향을 하고 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한다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도 얘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지금 유가가 85달러까지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왜냐면 지금 요 애널은 유가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브렌트유는 한 77달러인데 요거를 85달러로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요 시나리오를 반영을 했을 때 연간 자사주 매입 규모가 175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 쉐브론은 참 과도하다 할 만큼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2위 업체 그러면서 경쟁사로 거론되는 게 이제 엑손모빌인데 엑손모빌과 요 쉐브론의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을 좀 봤나 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요거를 두 개 기업을 놓고 비교를 했더니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이 쉐브론이 저평가 상황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매우 매력적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들어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 오르면서. 그랬는데 올 들어 요 초반부터 해서는 약간 뭐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하기도 했다가 뭐 요 반등한 구간은 아마 이 감산 이야기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오펙 플러스 이 산유국들이 감산 이야기 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대목에서 이제 머리 잠깐 들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감산을 하면서 아마 지금 공급량이 하루 약 1억 배럴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서서 이제 수요 전망은 1억 200만 배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산유국들은 기존 1억 배럴에서 더 이제 감산한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수요가 많이 좀 초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수요도 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요 주가나 유가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월가의 평가들을 좀 보자면 28명이 쉐보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13명, 약 46.4%만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 주가가 너무 많이 사실은 좀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뭐 다들 어려울 때 이 석유 에너지주들은 다들 주가가 급등을 했었으니까 지금 시장 대비로도 해서 아마 아웃퍼폼도 꽤나 높은 수준일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이제는 중립의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 절반이 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만 평균 목표 주가는 높아요. 188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한 20%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어떤 실적, 현금 흐름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여전히 20%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어떤 평균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부담이기는 합니다만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원유주들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워런 버핏도 그래서 뭐 많은 에너지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보셔도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